안녕하세요. 부자의 길을 가는 투자달입니다. 내 집을 짓거나 원물 건물 또는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는 땅을 매입을 해야겠죠. 자, 제가 꼬마 빌딩을 신축한 것처럼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오래된 주택을 사서 허물고 신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땅 매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용어는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입니다. 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왕초보 건축주들께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기억하시고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신축 전에 수익률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에는 100%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 목적이 뭐죠? 바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신축이 가능한 땅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왕초보들은 이게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영상 후반부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상위에서 구분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선 도시지역입니다. 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건물을 짓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도시지역 내에는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보다 더 있지만 헷갈리니까 이 두 개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을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왕초보가 소액으로 건물을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걸 우리는 왜 알아야 될까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과 높이, 층수의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최대 면적과 높이는 건물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면적, 높이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부동산 용어로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왕초보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용어가 이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란 건물을 지으려는 전체 토지 면적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 땅이 있습니다. 10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그 중에서 50제곱미터의 면적에다가 건물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겠죠.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건물의 바닥이 차지한 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이 경우 건폐율이 얼마가 될까요? 이 땅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이 50%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용적률로 넘어가 볼까요? 용적률이란 전체 토지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여기도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각 층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고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200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럼 용적률이 얼마가 될까요? 네, 100분의 200이니까 용적률이 200%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 건폐율은 얼마가 됐었죠? 이전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죠. 건물이 앉아 있는 면적이 이전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건폐율은 50%입니다. 자,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용도지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토지임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토지임이라는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토지 이름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글에서 토지 이름을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검색을 해야겠죠. 필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지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열람한 내역이 있어서 그 열람한 내역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은 제가 꼬마 빌딩을 신축한 땅인데요. 먼저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 지역이고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 지역 중에서도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건폐율은 60%, 그리고 용적률은 200%라고 나오네요. 이렇게까지 이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층수, 높이 제한인데요. 보시면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7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조권 사선 제한 내용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용도지역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내용은 왕초보 건축주가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산 땅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룸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땅의 크기가 동일하게 100평이고 평당가가 같은 땅 두 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A라는 건물은 건폐율 50%, 용적률 150%짜리 땅이고, 그리고 B 건물을 지을 땅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라고 하면 B 필지에 건물을 올리면 A 필지보다 최대 50평을 더 지을 수 있으니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죠. 원룸 한 호실이 6평이라고 하면 8개 호실을 더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왜 반드시 알고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왕초보 건축주가 신축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완전 왕초보인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보고 나서 느낀 점은 부동산 용어나 건축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많이 알면 좋겠지만 부동산 공부라는 게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 다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책만 봐서는 와닿지도 않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왕초보로서 부동산 신축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최소한의 알아야 할 정보, 용어, 그리고 그것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왕초보 건축주에게 필요한 부동산 용어, 건축 용어, 그리고 똑같은 왕초보로서 제가 경험했던 꼬마 빌딩 신축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